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업무 시간 중에 사주를 안 보는데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오셨다가 사주를 보시겠다고 하셔서 그냥 간단하게 봐드렸는데 잘 맞더라고요. 제가 사주에 대해서 좀 실관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좀 두려움이 약간 있는데, 그런데 저는 뻔뻔해서 그냥 합니다. 그런데 다 맞대요. 그래서 우리 사주 공부하신 분한테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전체를 설명할 수가 없고, 그분에게 개개인적이라든가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여기 올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양해하시고, 사주 명리학에서 이야기되는 부분, 일반적인 이야기만 간단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 병진, 병신, 갑인, 경호 보시면 특징이 뭡니까? 전부 이 오 빼놓고는 대부분 다 양이죠. 양입니다. 또 이제 물상론, 최근에 물상론을 공부하신 분은 이 병병사주, 쌍병사주라는 거 눈에 보이시죠? 쌍병사주 특징이 뭐죠? 쌍병사주는 하늘에 태양이 두 개 떠 있다. 그래서 이제 병화가 이 하늘을 태양으로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늘에 태양이 두 개 떠 있기 때문에 이 뭐죠? 이게 좀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갈등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방황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어떤 갈등을 좀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병하고 정화가 같이 돼 있으면 병은 낮 태양이라면 정은 달이잖아요. 밤에 뜨는 별. 그러니까 태양과 별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밤낮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멀리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쌍병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특히 쌍병사주는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떴기 때문에 하나를 제거를 해야 돼요. 뭐 제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물로 태양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수로 제거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면 멀리 가라, 이런 거죠. 예컨대 한국과 미국은 반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멀리 보낸다, 멀리 간다. 그래서 해외를 멀리 가서 살면 좋다, 또는 해외를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보면 맞대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많이 했냐라고 하면 맞고, 특히 이분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수가 부족한 분들은 또 해외를 가라고 하거든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뭐예요?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그 좀 웃긴 얘기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웃긴 이야기긴 하지만 물을 빨아들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프 칠 때 뭐예요? 파3에서 골프를 칠 때 예컨대 그 130m 하면은 평상시 이 페어웨이에서 130m 치는 그 클럽보다 한 클럽을 더 길게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공이 날아가면서 물의 중력에 의해서 공이 물에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해저대에 많이 빠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클럽을 길게 잡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죠. 제 클럽을 자꾸 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물이 사주에 부족하신 분들은 물을 건너갔다 오면, 즉 바다를 건너갔다 오면 물이 많이 물기운이 보충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화는 물기운 때문에, 이제 이분은 물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갔다 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늘에 태양이 두 개 떠 있기 때문에 멀리 하나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가라, 그러니까 먼 나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물상론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갑목으로 이 두 개를 가려주면 돼요. 갑목은 큰 나무잖아요. 큰 나무로 병화를 두 개를 가르쳐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멀리 가서 병화를 떨어뜨리는 방법, 하나는 갑목으로 가려주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갑목이 있기 때문에 이 가려져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분 관련해서는 이제 특징이 이런 사주에, 그 다음에 전부 이 5할배는 전부 양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잘 섞어서 이야기를 하시면, 감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은 시간이 좀 애매했어요. 경호신지 신미신지 이분이 좀 헷갈렸는데, 자 그냥 이 정도에서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일반으로 우리가 보면, 자 갑목이 신월에 태어났으니까 신약합니까, 신강합니까? 제철에 태어나지 않았죠. 등령하지 못했다고 하죠. 우리가 등령. 자, 저는 신강 신약을 나눌 때 등령을 50% 본다고 그랬죠. 50%. 자, 그 다음에 득지했죠. 이거는 갑목이 인목에 뿔 두고 있으니까 득지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득지는 30% 봅니다. 자, 주변에 비견겁제 있나 없나요? 없죠. 비견겁제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30%, 20%를 봐주는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끼게야 30% 정도의 이 신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건 뭐예요? 옆에서
인시충을 때리고 있잖아요. 신금이 인목을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가 흔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더 낮아서 25% 정도 본다고 하면 이분은 신강하다 신약하다 신약하다고 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신강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이건 사주 공부하신 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니까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냐, 그리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있느냐 없냐, 그런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실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재밌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분은 13세부터 32세까지 무토기토에 뭐죠? 재성이 흘렀죠. 술토도 재성이고, 이때는 이제 뭐죠? 재물과 관련된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13세부터 돈에, 자, 우리가 재극인이라고 하죠. 재극인. 재성은 인성을 극을 한다. 인성은 뭐죠? 공부잖아요. 그래서 돈이 일주사주 일찍부터 돈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다른 활동이라든가, 꼭 재성이 돈에 관계라도 돈 쓰고 다닌 것도 재성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거나 이런 경우도 다 재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노는 거, 그러니까 사회적인 활동을 중요시하고 그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공부는 좀 등한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대부분 다 맞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재성운으로 흘렀어. 그래서 일찍이 경제 활동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직장 가기 전에 사업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화가 떠 있죠. 그러니까 화를 활용한 작업이, 이제 우리가 말하면 화는 뭐죠? 전기전자죠. 전자. 이쪽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IT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셔서 재미를 보셨는데, 이분 사주가 자체가 뭐예요? 진토가 재물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전반부에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했겠다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33세부터 53세까지는 경신. 이때는 뭐죠? 관이죠. 그래서 이때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재밌는 거는, 이제 저는 이분이 이야기해 줘서 알았는데, 쌍병 사주잖아요. 쌍병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신축대운에 관이 52세 끝나잖아요. 이 신축대운에 그 다음에 신축년이 2021년이었어요. 이때 두 개의 관이 병화에서 합걸당하죠. 없어져 버렸잖아요. 신축년에 신축 없어져 버리고, 관도 이 신축년에 병화도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관이 없어졌대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직장이 없어졌대요. 어떤 이유가 됐든 뭐 폐업을 했던, 부도가 됐던, 어떤 합병을 당하든 어찌됐든 이유에 의해서 없어졌대요. 그래서 아마 이때는 또 이분이 또 금을 활용한 금융업 쪽에 종사를 하셨는데, 신금월에 경자 신축되는 이제 금이잖아요. 신월에 이 금을 활용한 직장, 즉 금은 뭐죠? 법, 금융,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 근무하시다가 이 신금이 없어지는 그런 대운의 새해년에 이렇게 직장을 관두고, 그 다음부터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금융 관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의 방문 핵심 뭐냐면, 뭐를 하면 좋겠냐,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냐, 그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제활동 끝났고, 이 재성, 돈 관련, 그 다음에 직장 관련, 그 다음에 다음에는 뭐냐면 인성이에요. 인성하고 비겁이죠. 그럼 뭐냐면, 인성하고 비겁이면은 재물과 이런 쪽이 좀 아니죠. 그런데 인성과 비겁이면 장점이 뭐냐면,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신약한 사주인데, 인성과 비겁이면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주는 세력이 오는 거고, 나를 도와주는 인성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쪽, 그 다음에 비견은 동업하는 사람들 또는 형제들, 이런 사람과 동업을 해서 뭔가를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면 되는데, 이 뭐죠? 사주 원국에 재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성은 또 편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신강해지면 재성을 부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극재, 일간이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다? 신강해야 된다라고 했어. 재다 신약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재단은 아니지만 어떤 신약하면 재성을 마음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인성과 비거분이 오면 53세 이후로는 본인이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신강해진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분이 지금 48세죠. 48세. 잠깐만요. 이분이 48세이기 때문에 53세 되려면 5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대운에서 수가 와주지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와 관련된 거, 무튼 대운에서 와주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수와 관련된 뭐 해외 물류, 유통, 음식 이런 쪽은 사업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려면 간목이 인월이고 본인이
이 비에 대운에서 임묘진으로 흐르잖아요. 목국으로 흐르고 임수가 오기 때문에 본인이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목, 즉 목을 활용한 거. 목은 뭐죠? 우리가 교육, 그 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영업활동. 지금 현재 영업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 분야에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72년대까지, 72대까지는 본인이 이런 쪽 분야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는 거는 아마 건축 쪽, 이런 쪽 건축에서 이제 IT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건축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은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쪽으로 말씀드렸고 사람을 활용한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이쪽이 됐고 교육은 좀 늦었죠. 이미 나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 사업을 하면 몰라도 교육과 관련된 본인이 강의를 한다든지 그러기에는 좀 부족할 시기가 늦었고 그래서 이런 건축 쪽으로 하는 게 무난하겠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또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마침 또 건축을 하고 있어서 그런 쪽 관련된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분을 위한 사주 감명이 아니라 우리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사주를 감명할 때 키포인트 그리고 그냥 사주 보이는 대로 보시면 돼요. 틀리면 많은 거지. 틀리면 공부 안 해야 되고 그렇죠? 사주를 우리가 점쟁이니까 아니 신기받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명리를 통해서 자기가 공부한 거를 활용해서 그거를 응용해 가지고 풀어내는 거니까 그 너무 그렇게 이 소신껏 그냥 배운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틀리면 아직은 이제 공부가 부족해서 그러냐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전 지금까지 그냥 제가 혼자 공부하면서 이게 제 나름대로 배운 또 자기가 공부 다 했다서 그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순간 기억나는 내용만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 다 이렇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주 공부하신 분도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기 전에 먼저 기본에 충실해라. 사주 명리 이론의 기본에 꼭 충실하신 다음에 나머지 응용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게 강의에서 바뀔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은밀한 뭐 이렇게 어떤 사생활 그런 부분도 보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 훌륭하신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공부용으로 참고용으로 올려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사주 명조 평남을 쓰고 있잖아요. 그 일환으로 제가 책을 쓰는 김에 그냥 강의를 하나 더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